아까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뭐 네. 내년 상반기에는 정말 최악이지만 네. 하반기부터 우리 괜찮아질 거야 네. 라는 거가 한은도 그렇고 네. 말씀하신 것도 많이 들어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거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 가장 난감한 상황에 도래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넘겨볼게요. 이제 성장과 물가의 트레이드 오프가 심화되는, 그러니까 올해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거야 라는 얘기였거든요. 네. 그럼에도 우리가 성장보다 물가를 잡아야 해. 그렇죠. 이가 너무 강했잖아요. 네, 그게 더 중요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반발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물가 올리는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근데 내년에는 진짜야. 성장과 물가 중에 너네 빨리 선택해. 라는 그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 물가 잡아볼 만큼 잡은 거잖아. 금리 엄청 올렸잖아. 네. 근데 그렇게 올려가지고 성장이 이렇게 꺾이는데 네, 물가도 못 잡고 효과도 없고 지금 뭐 하는 지치죠. 거니? 아까 그 이자 부담도 커졌다고 하죠. 그만큼 지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네. 이제 그만 올리고 하느니 금리 결정할 때도 짜증이 나. 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도 올해까지는 물가에 손을 들어줬는데 이제 형상에 신경 써라 이렇게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면 온갖 곳에서 하늘한테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 시장도 시민, 그러고, 시장 금리 압박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제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네. 물가는 정말 잡힌 것인가? 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보면은 네. 근데 물가 잡힌다는 게 네. 저는 항상 보면 올라갔던 게 내려온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물가는 계속 맞습니다. 올라가기만 맞습니다. 하고 맞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네. 뭐 새콤달콤이 200원이 막 갑자기 네. 500원 되는데 절대 네. 안 내려오는데 네. 대체 물가가 잡힌다는 게 성장률. 물가 만 원에서 네. 만 원 갑자기 뭐 칼국수가 8천 원 하던 게 네. 만 원으로 가면서 만 원에서 8천 원 내려가진 않잖아요. 그쵸. 물가로 떨어졌다. 네, 절대. 그거는 8천 원, 이렇게 만 원에서 만 원으로 유지해둔 똔똔인 거고. 네. 뭐 근데 똔똔인 거에 만족해라. 근데 그건 외식 물가니까 변하지 않지만 네. 또 우리가 뭐 아까 뭐 말씀하셨던 배추나 석유류나 배추 이거는 이런 마트에서 사서 쓰는 네 맞습니다. 그 석유류도 마찬가지죠. 네, 유가도. 그쵸. 네, 유가도 네, 네. 찾아다니잖아요. 네, 여기서 싸다. 네. 여기서 나야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잡힌 것일까라는 의문을 이제 던져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라고 네. 봤을 때 좀 어려운 말이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냐가 금리를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네. 달려 있으니까요. 네. 중앙은행 특히 연준이 무슨 생각을 할까. 네. 근데 이 스탑 앤고의 함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네. 이게 연준은 이번 물가 상승기 최악의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노력할 거예요 앞으로도. 네. 이 함정이 뭐냐? 봤을 때 1970년대 초에 연준이 금리 인상과 인하를 반복했어요. 그때 70년대에 이제 오일 쇼크가 발생했고 네.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가 간격을 두고 발생했는데 네. 1차 오일 쇼크 때 물가가 너무 급등하니까 당연히 이제 금리를 올렸죠. 열심히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73년부터 금리를 올렸고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물가가 오르니까 지금처럼 경기가 나빠지잖아. 그쵸. 그럼 빨리 이제는 내려야 돼. 이렇게 금리 네. 내려. 네. 이제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이제 어느 정도 꺾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알았어 하고 경기 둔화에 맞춰서 금리를 또 내렸어요. 내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석유 2차 파동. 유가가 또 올랐어요. 네. 내렸더니. 네, 내렸더니. 네. 내렸더니.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79년에는 13%에 달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잡은 줄 알았던 거죠. 네. 근데 안 잡혔던 거예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가 오고 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979년에 이분 폴 볼커 네. 연준 의장이 네. 취임을 해서 고강도 금리 인상 정책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로 금리를 올렸나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요. 대체 이 초고강도라는 말이면 네. 이분이 네. 79년 8월에 취임해서 네. 10월 정도에 15.5%로 금리를 한꺼번에 4%포인트 올렸어요. 2달 만에. 네. 8월에 취임하셔가지고 네. 2달 만에. 네. 근데 네. 80년에는 네. 20%.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네. 그 뒤로 이제 앨런도 있고 벤 버냉키도 있는데 네. 폴 볼커 시절 이렇게 올라가죠. 와.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네. 그럼 이걸 반복하지 않으려면 온갖 곳에 음. 신경을 써야 되고 네. 결국엔 파월 의장은
결코 이제 시장이 먼저 웃길 바라지 않을 거예요. 음. 이제 지금 시장과 어떻게 보면 계속 줄다리기를 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우리 7.7 나왔을 때 네. 시장이 제임스 막 물러- 난리가 네. 났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럴 일은 아니거든요. 음. 7%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네. 미국의 물가 목표치도 2%. 2%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음. 틈만 나면 시장은 멈출 거야, 피봇할 거야. 맞아요. 금리 내려야 돼. 네. 경기 침체 온대잖아. 네. 하고. 근데 연준은 아니야. 연준 이장들, 맞아요. 연준 이장뿐만 아니라 연준 인사들 곳곳에 가끔 등장해가지고 네, 뭐 제임스 뭐, 블러드 총재도 7%를 얘기하잖아요. 네. 7까지 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나는 음. 너네들이 그렇게 희망하는 거 원치 원하지 않아. 내가 웃을 때 잠재울 거야. 웃을 때 신호줄게. 너네 네. 그때까지 웃지 마. 음. 계속 이렇게 할 거거든요. 네, 내년 내내 강경하게. 올해 더 심하게 할 거거든요. 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국제 유가 전망이 불안하다는 게 이게 가장 포인트인데 제가 어디 여쭤보니까 네. 그러면 그 보통 어디가 안 좋게 보냐면 골드만삭스하고 네. JP 모건 같은 데가 부정적으로. 100달러 이상을 보거든요. 내년에. 네. 올려 좀 내렸는데도 네. 그래가고 그리고 그렇게 보는 이유 뭐 국제금융센터에서도 내년 하반기가에 네. 다시 또 올라갈 거야. 올라갈 수도 있다. 세 자릿수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내년 하반기 왠지 물가가 다 꺾이고 네. 좋아질 것 같은 하반기? 하반기에 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화석 연료 네. 투자를 그동안 안 했어요. 코로나 이전부터 탄소 중립 얘기 나오면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석 연료 투자도 줄이고 올해 유가가 굉장히 올라서 네. 그 관련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남았을 텐데 네. 이익을 봤을 텐데 뭐 미국 셰일 업체나 이런 게 별로 시추가 늘지도 않았고요. 네. 근데 그렇게 공급 부족이 있고 재고도 부족해지는데 네. 중국이 오프닝을 해주면은 네. 유가가 치솟을 것이다. 그게 정말 최악이죠. 그러니까 잡은 줄 알았는데 안 잡히고 네. 경기는 경기대로 나빠지고 이런 이런 시나리오가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러네요. 이거 준비해주신 자료 보면 이제 유가로 좀 물가를 가늠을 했는데 잡힌 줄 알고 인하를 했더니만 치솟아가지고 이제 네. 그분이 취임한 지 2달 만에 뭐 네, 4%, 네, 네, 네. 20%를 올려서 네. 그런 최악의 상황을 연준은 바라지도 보지 않고, 않고, 그리고 다른 네. 그거 연준이 그렇게 했던 걸 봤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 중앙은행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사록을 보면은 어떤 네. 분들은 이제 좀 안 스타벅 좋게 앤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쉽게 오늘 또- 신호를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